네, 안녕하세요. 서른혁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댓글 컨텐츠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자영업자분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일단 댓글을 보면 직원 60명이 있는 요식업 대표입니다. 1년 매출이 70억 정도 되는데 요식업에서는 높은 편, 사업하기 힘듭니다. 각종 이상한 근로기준법이 등장해서 엑시트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알바 자리도 쉽지 않은 주제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자영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고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기도 하죠. 특히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은퇴 후 생활하는 일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2025년 현재 자영업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창업률을 넘어서는 수준이고 10명이 가게를 열면 그 중에 7은 몇 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계속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고정비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어려움은 고정비용입니다. 임대료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기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침체가 좀 와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대부분은 월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죠.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중소도시까지 상권이 좋은 지역의 임대료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도 임대료는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폐업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죠. 또한 임금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면서 알바 인건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특히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30에서 40%에 달하고 있고 원자재나 공과금 인상, 이런 식재료 값, 식재 곡물가의 환율에 민감하게 또 반영하고 있어서 전기가스 요금도 또 최근에 보면 몇 년간 크게 올랐죠. 결국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 패턴의 변화와 수요 감소가 2025년에 소비자들을 보면 소비 방식이 과거와 많이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온라인 소비가 확산이 되면서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이커머스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또 생활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찾는 손님이 줄어들었죠. 가성비 제품을 또 선호하면서 물가 고금리 시대에 소비자들은 저렴한 선택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자영업자보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에 유리하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외식을 하지 않아서 경기 침체로 가게 실질 소득이 줄면서 외식 대신에 집밥을 선호하는 경향이 또 커졌습니다. 즉 자영업자의 전통적인 매출 기반이었던 오프라인 소비가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고요. 과잉 경제 구조는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오랫동안 레드오션으로 불려왔는데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상위권이고 특히 음식점과 카페는 포화 상태이고 창업 장벽이 낮아서 퇴직자나 실직자가 쉽게 뛰어들긴 하지만 모두 비슷한 업종에 몰리면서 경쟁만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 인하 경쟁이 이어지고 수익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같은 거리의 치킨집이나 카페나 편의점이 줄줄이 들어서면 그 지역 수요를 나눠 먹을 수밖에 없고 최약체 업체들이 가장 먼저 탈락하게 되고 이탈하게 됩니다. 계속 말하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은 우리나라도 피해가지 못하죠. 2025년 한국 경제는 성장 둔화와 소비 위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금리 장기화로 될 수 있는데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 소비 여력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금리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외식, 쇼핑 같은 선택적 소비가 줄어들었고요.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청년, 중장년층의 고용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자영업자는 내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자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특히 요식업은 프랜차이즈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의 주요 진입 통로이지만 양날의 검이 됩니다. 본사는 브랜드 사용료나 로열티나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요. 점주는 본사의 정책에 따라야 하고 가격이나 메뉴를 독자적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지만 소규모 가맹점은 높은 비용 구조 때문에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이죠. 결국 프랜차이즈에 들어간 점주들조차 본사만 배불리고 본인은 폐업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그 창업을 할 때 대부분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자본 조달을 할 때 부채 의존적인 창업 구조이고요. 많은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아 창업을 하는데 혹은 퇴직금까지 써버리면서 대출 금액을 줄인다 하더라도
은행 대출을 더해서 가게를 열 수밖에 없어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개업 후 몇 달간은 적자 운영을 또 감수해야 하는데 이때 빚 상환이 겹치면서 자금 압박이 심해집니다. 결국 매출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폐업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악화로 이어지게 되겠죠. 즉 자영업 실패는 단순히 가게 폐업을 넘어서 가정 전체의 경제 위기로 번지게 되고, 또한 배달앱의 등장은 새로운 시장을 열었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수수료와 광고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죠. 소비자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지만 정작 점주의 순이익은 줄어듭니다. 배달 인건비까지 점주가 떠안으면서 오히려 적자가 나는 구조가 발생하고요. 결국 배달 플랫폼은 대형 브랜드에는 유리하지만 동네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영업자는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위생점검, 세금신고, 근로기준법 준수 등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규제가 또 많아요. 지원 정책이 있다고 해도 복잡한 절차와 제한 조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규제가 생길 때마다 대응 비용이 또 늘어나고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더 취약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 관해서 또 은퇴자가 자영업에 몰리지만 체력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장기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출산을 보면 학원이나 유아용품점 등 아동 관련 업종이 쇠퇴하고 있고, 1인 가구 증가는 소형 외식업은 늘어나지만 단가가 낮아서 수익성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특정 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살아남기 어려운 가게를 계속 양산해내고 있죠. 사실 자영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면 회사 직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직원일 수 있는 관계로 어깨너머로 멘탈적 소진과 생존 피로를 겪을 수 있는데,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자영업을 하는 건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수익이 적으면 피로가 극대화가 되고 가족과의 갈등이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또한 장시간 근무 시간은 연쇄적으로 결국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혀서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겠죠. 결론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영업자들이 계속 폐업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하면 2025년 자영업자의 연쇄 폐업은 구조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겹친 결과라고 보고 있고, 고정비 부담과 과잉 경쟁, 온라인 소비 확산 같은 구조적인 문제, 또 경기 침체, 고금리, 소비 위축 같은 거시경제 환경이 개인의 체력적 정신적인 한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자영업의 생존율을 극도로 낮추고 있죠. 자영업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한국 경제와 사회 안정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해주고 공정한 시장 구조를 확립해주고 소비자, 자영업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어요. 말하기 어려운 주제로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